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2019년도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벌써 나흘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토털 컨설팅을 진행한 날인데요. 그래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컨설팅계에서 힐링 요정으로 불리고 그렇죠. 있는 미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또 뉴페이스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이윤 컨설턴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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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왜 떨어졌나 시즌5와 함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맡게 될 행운의 두 번째 주인공 최재면 학생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벌써 네 번째 마지막 날인데 네. 마지막 날을 좀 맞이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일단 요새 그 컨설팅 해주신 대로 자기소개서랑 면접 반영해서 변경하느냐고 정신도 없고요. 네. 또 오늘 오후에 또 면접이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오늘이죠.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면접도 이제 혼자 치르셔야 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정하셔야 할 텐데 오늘이 정말 마지막으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까 궁금한 점 모두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차 코치님과 이윤 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나흘, 어제까지 이제 사흘 동안이었죠. 이제 재면 씨의 어떤 면면을 다 보셨을 텐데 일단은 취업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차 코치님께 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한 사람의 커리어를 다루는 일이라 마냥 따뜻한 얘기만을 들려드린 게 사실 방송에서 제 이미지에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이미지를 살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해드릴 얘기가 엄청 많아요. 사실 어제 방송을 제가 다 봤거든요. 네. 어제 방송을 보고 컨설턴트님의 고생도 많으셨다는 걸 좀 느꼈고요. 분명히 강점과 약점이 뚜렷한 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약점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일단 강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라든가 분위기는 분명 면접 상황에서는 분명한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좀 접근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는 지원자 뭐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간절함도 일정 부분 보입니다. 그게 이제 전형에 녹아들질 않으니까 그게 지금 문제인 거지. 직접 마주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속 깊은 친구고 분명 입사해서 내 후배 직원으로 두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성격의 타입이라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좀 걱정일 정도로 장점은 무궁무진한 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그렇다면 내용만 보자면 일단 경험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포인트들은 분명 보이는데요. 이게 약점과 같이 좀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소스를 잘 살리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 같거든요. 영월에서 난 표고버섯, 어디 경남 사천에 무슨 아주 좋은 조기, 뭐 이런 좀 좋은 재료들은 다 갖고 계신데 그걸 만들어서 김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뭔가 기대감은 큰데 빛 좋은 게살구, 약간 뭔가 좀 아쉬운 튀김옷 가득한 그런 느낌들 때문에 본인의 취업이 지금까지 되셨어야 되는데 안 됐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본인의 장점을 아직 잘 모르신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뭐 송진원 쌤, 그리고 이윤 쌤 같께서 골고루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달라. 너무 많은 얘기를 하기보단 하나를 좀 단계별로 나아가길 원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아직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사실 됐습니다. 네. 어제 방송을 보고 좀 더 확신을 들었고요. 따라서 이 강점으로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단 방법을 몰랐다거나 아직 좀 이 고민이 좀 피부로 와닿지 않으신 건 아닐까 하는 좀 약간의 염려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의 약점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일단 뭐 약점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 쌤도 계속 차 코치님이 말씀하실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네네. 먼저 윤 쌤이 분석하신 재면 학생의 강점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저도 재민 학생이 본인의 강점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어제 계속 했고요. 네. 사실 어제 이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더 네,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서류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타나지 않은 그런 강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역시나 저희 예상대로 네. 본인의 강점을 잘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늘 뭐 얘기 가운데 좀 나눠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강점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네. 어제는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은 건데요. 본인의 경험 중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통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충분히 있었고 네. 또 자격증까지 사실 소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승무원을 지원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었던 거고 그것이 다뤄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다면 훨씬 더 강점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강점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럼 약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면 씨가 갖고 있는 약점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윤 쌤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어제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한두 가지라도 좀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코치님은 약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약점 가지고도 1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해드릴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만약 제 개인 학생이라면 붙잡고 좀 사정할 정도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어제 방송을 보고 좀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이 상황이 정말 이해함의 고개 끄덕임이신지 아니면 리액션의 의미인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본인의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을까를 봤을 땐 그동안 익히셨던 취업에 있어서 전형에 대한 대비의 포인트를 잘못 잡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케빈 크루즈를 지원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레벨의 자기소개만 통과하면 면접 게임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면접까지 갔는데도 결과가 안 좋았다라는 건 뭔가 지금 잘못된 방향 아래 학습으로 인해서 이거를 좀 대비했다는 인상을 좀 줄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대비를 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서류에서 하나, 면접에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화요일날 제가 드렸던 조언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만 짚어드리자면 같은 포인트를 말해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 본인의 매력이 배가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경험이 좋은 게 있었고 안 좋은 게 있었죠. 좋았던 거의 기준은 남이 하지 않은 차별화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무슬림 젤라틴 경험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거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외의 경험들, 이를테면 뭐 여러 가지 뭐 인턴 하셨던 것들, 무슨 기획 관련해서 사무 업무를 하셨던 것들은 사실 다른 지원자도 익히 할 법한 이야기들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결과를 냈다 자체에 집중하기보단 이 과정에서 내가 생각했던 걸 몰랐던 걸 알게 되었다든지 나의 강점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다든지와 같이 좀 이 자체가 나한테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지 쪽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다 털어놓고 저는 그래서 이런 애예요 정도 수준으로밖에 얘기를 못하니까 네. 이걸 읽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막연함이 느껴지는 거죠. 면접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저께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제가 몇 번을 돌려봤는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 친구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까 하는 부분 때문에 말이죠. 7가지의 경험들을 통해 경험한 강점 한 5가지 정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거를 나열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나열해도 되죠. 문제는 그 나열의 포인트, 그 테마가 없어요. 컨셉이 없거든요. 방향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든지 혹은 운항승무원이 갖춰야 될 자질이라는 어떤 큰 프레임을 쌓아놓은 채 그 안에서 뭘 얘기를 꺼내주셔야 되는데 나 경험 7개 있고요. 특히 고객 접점에서 이런 거 잘하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어느 포인트에 두고 이 친구에게 질문을 던질까 하는 면이 모호해지면서 질문이 어려워집니다. 진짜 왜 지원했는지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진정성 여부에 대한 걸 본인의 마음만큼 표현이 안 되는 문제들. 앞에서 쌤께서는 좀 거시적인 말씀을 주셨다면 좀 더 전형별로 디테일하게 제가 봐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에 본인이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분이면 이런 조언도 안 합니다. 무슨 헷갈리시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그냥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원 부분도 놓쳐야 되고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남규 아나운서님이나 한유정 캐스터님이 지금 각자 맡으신 필드에서 일을 하셔야지 1박 2일이나 무슨 코빅에 나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어색하죠? 어쩌면 본인이 그간의 지원이 그런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정말 원하고 본인의 강점을 잘 살릴 수 있는 필드의 영역도 이번 저희 방송 출연을 계기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주시는 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차코치님이 조금 답답하셨던 게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방송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말씀해주신 약점은 재면 학생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좀 어떤 식으로 고쳐야 될지 이윤 쌤께서는 뭐 경험 한두 가지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연습이나 이런 뭐 하기 전에 과정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풀어가야 될까요? 일단 그 직무의 방향성에 있어서 뭐 방금 차 코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향 설정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추천한다면 저는 승무직을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거를 그럼 좀 추천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 중에 기획과 운영, 그다음에 데이터 사실 분석 운영 능력이 있거든요. 이쪽에, 네네. 네. 통계 그다음에 통계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다루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직무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어제 뭐 개인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통계청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오히려 녹여내는 것이 훨씬 더 방향성에서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을 짚는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면 그쪽에 관련된 직무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이고 경험도 네네. 약간 좁혀지는 그런 강점이 있겠네요. 네네. 사실 오늘 이제 면접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면접 예정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가 어저께 봤는데 승무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아, 정말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승무직은 그러면 왜 승무직 이렇게 쓰지 못했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솔직하게 저 쓸 말이 없었어요. 라고 사실 재명 학생이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가 없으니까 할 얘기가 없으니까 자꾸 두리뭉실하게 답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차코치님이 뭔가 학습된 대로만 이렇게 지원한 느낌이다. 이거를 저희도 조금 받은 것 같아서 차코치님은 또 이런 보완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습을 하면 안 되죠. 학습해야 할 영역이 있는 것같습니다 네. 재면 씨가 학습해야 될 영역은 그 업종과 전형마다 상이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운항 승무원 면접을 대비하실 때는 당연히 옅은 미소와 신뢰감 줄 수 있는 발성과 전달력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윤 쌤께서 주신 말씀에 좀 더 얹어서 말씀을 같이 드리자면 저는 본인께서 지금 일단 해왔던 거는 해왔던 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 외에 새로운 지원의 가능성의 가지수를 넓혀달라는 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운항 승무원 쪽으로만 포커스를 두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강조해야 될 포인트가 서비스 마인드 측면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디테일 쪽으로 좀 살려서 젤라틴 얘기와 함께 1분 자기소개를 했다면 어제 이야기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슬람 고객도 디테일하게 챙길 수 있는 지원자 최재면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 과거 경험을 통해 제가 이슬람 고객에게도 신뢰를 샀던 저만의 서비스 마인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정도로만 말했더라도 어렵지 않았을 소재일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어떤 컨설턴트는 이래라, 방송에서는 또 저래라 이러면서 본인이 약간 흔들리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봤을 때 뭐가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적합한지를 빨리 찾아서 컨셉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쪽 분야의 면접은 컨셉을 좀 잡고 가주시는 거. 그래야만 본인의 나열된 그 키워드들이 나열로 안 느껴지고 여러 강점들로 들려지게 될 겁니다. 봉투가 없이 자꾸 과일 바구니가 없이 과일만 올려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왜 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과일 가짓수만 소개해 주시면서 나 과일 많이 있음, 나 과일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래서 뭐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과일 한번 먹어보는 게 어떨까? 자, 바구니를 준비했어. 이 바구니 안에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 바구니 같이 갖고 과일을 갖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에 이윤 쌤 말씀처럼 운항 승무원이 아닌 쪽에 지원을 할 땐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은 본인 자체는 자신감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그동안 좀 생각 안 하셨던 부분까지 경험을 최대한 좀 기억을 먼저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기억해줘야 될 경험은 결과가 있었던 성과가 있는 경험과 성과는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강점을 발견했던 혹은 그 강점 때문에 인정을 받았던 정성적이어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팀장님이나 사수한테 인정받았던 아주 작은 에피소드까지 좋습니다. 본인이 조직 적응에 있어서의 강점까지도 충분히 적응이 되는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까지 살릴 수 있게 경험을 좀 입체적으로 준비를 해준다면 케빈 크루 지원 때와는 좀 다른 결의 글과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하실 거예요. 네. 차코스님이 앉은 자리에서 자기소개를 하나 뚝딱 만들어 주셨네요. 이처럼 아직까지 재면 씨도 뭔가 요 며칠 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승무원을 포기를 해야 하는 건지 내가 더 기업을 넓혀서 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아직 결정은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직무를 지원하실 생각인가요? 저는 승무원을 내려놓다기보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폭을 좀 넓혀보고 싶어서 윤 선생님이랑 진원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영업관리 쪽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또 상반기에는 차코치님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인사교육 쪽으로도 준비를 해서 지원해볼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넓혀서 폭넓게 지원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두 분 쌤들이 보시기에 재면 씨의 강점과 약점을 좀 분석해봤을 때 뭐 차코치님도 승무원은 놓지 말고 가지수를 많이 넓혀라. 이윤 쌤도 다른 쪽으로 좀 고개를 돌려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떤 기업의 어떤 직무 이쪽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차코치님이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요거 가지고도 할 얘기가 1시간이 넘어요, 사실. 오늘 왜냐면은 3시간을 쓰셨거든요. 왜냐면 쓰신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원하는 장르와 업종이 뭔지를 좀 맞춰야 되니까 네. 이제 하루아침에 이게 다 뚝딱 나오면 뭐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 무슨 말씀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영업관리라고 하셨지만 업종마다 영업관리의 종류가 다른 건 아시죠? 제조사에서의 영업이 다르고 유통사에서의 영업이 달라요. 그 각각의 차이를 느껴보시거나 현직자의 인터뷰 내용이라도 좀 간접 경험을 하시면서 본인이 어느 쪽의 영업에 적합한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유통사의 영업관리는 단순히 내 업무만을 잘해서는 안 되고요. 실적이나 보고 쪽에 좀 더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거래선을 관리하는 측면보다는 실적이 앞으로 어떻게 유지되고 진행될 것이다. 혹은 내가 속한 그 플랫폼에서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된다라는 좀 플랫폼과 업종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제조사에서의 영업은 어떻습니까? 거래선을 관리해야 되고 거래선의 니즈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강조할 수 있는 포인트의 강점들은 분명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하지만 어떤 거를 어느 업종에서의 영업에 맞게 좀 적절하게 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니까 경험이 됐건 강점이 됐건 정리된 소스를 바탕으로 그 다음 스텝에서는 내가 하려는 영업이 어느 업종에 어느 업태의 영업이냐에 따라 좀 다르게 취사 전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처음 지원 전략할 때 필요하다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기소개서로 넘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자기소개서를 일반 기업으로 지원했을 때는 기본적인 지원 동기를 묻는 업체도 있지만 소위 서술형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직업기초 능력에 기반한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협업, 의사소통, 갈등관리, 리더십, 열정, 도전, 창의성, 문제 해결 이렇게 7가지 내외의 문항들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들을 매칭을 하는 접근이 필요하고요. 뭐 유료가 됐건 무료가 됐건 좀 외부의 기관의 도움을 받았건 뭐가 됐건 간에 본인의 경험을 단기간에 끝내고 싶다면 빠르게 그냥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깊은 분이 있으신 분이니까 혼자 한번 경험을 최대치로 나열을 하되 결과 위주로 정리를 좀 먼저 하는 게 좋겠어요. 아까도 말한 얘기 반복하진 않을게요. 결과 있는 것과 없는 걸 나눠서 보는 것. 여기서 아직 더 큰 문제는 이제 인적성이에요. 본인이 인적성을 잘 볼 거라는 약간 기대는 사실 안 돼요. 본인이 적성에 대한 강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발견하시는 게 좋아요. 늦어도 1월 달 안으로는 주말에 하루 오전 정도 2시간 잡고 모의고사형 문제집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철 지난 거긴 하지만 삼성 G서트 문제집을 중심으로 한 회분만 풀어보세요. 그래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그럼 본인의 적성 능력이 아직 좀 못 미치는 거예요. 그 문제집을 좀 잡고 유형별 문제집을 뭐 15대 기업, 10대 기업 문제집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를 2월 말까지 좀 풀어놓고 3월부터는 좀 전략적으로 주말마다 모의고사식의 문제를 풀이하는 게 좋고요. 면접은 이제 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면접 준비는 본인이 어떤 발성과 태도로 말하는 쪽에 집중하시기보단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걸 담백하게 할까 어떤 내용을 어느 질문에 할까를 접합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이번 면접에서 최대 어느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가 요거 하나 그리고 이 얘기를 어떻게 남과 다르게 표현할까에 대한 내용 측면 2가지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은 담백하게 하셔야 파괴력이 있는 분이라고요. 저의 어떤 분위기를 보십시오. 제가 그냥 좀 친숙하고 좋은 이미지긴 한데 이 직업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의외로 좀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는 멘트와 분위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고 발성을 해주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평가가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좋은 이미지를 더 극대화할 수 있을 담백한 표현들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 있다, 세심하다, 꼼꼼하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그게 강점으로 표현되기보단 그걸 바탕으로 뭘 해줄 수 있다가 본인의 강점으로 표현을 면접 때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고객에게 뭐 실제로 세일즈 면접에 가깝게 그 실제 면접에 가깝게 상황극 면접을 하셨잖아요, 그죠?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어디입니까? 어저께 방송에서 하셨는데, 그거는 확실히 안내를 드려야 되므로 인포메이션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역으로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고객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가 있는 분이라면 저 배려가 좋아요, 책임감 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고객님이 공항에서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찾는 것까지도 제대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조금만 본인 느낌 담아서 담백하게 해주시는 게
본인의 이 운항 승무원 면접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윤쌤 같은 경우는 방송이 끝나고도 재면 학생을 붙잡아 놓고 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왔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고 네. 계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그렇게 해주신 건가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면접을 볼 기업의 이제 자소서를 좀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와 이제 면접 내용들을 좀 짚어서 좀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무원보다 훨씬 더 잘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면접 준비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자기소개는 좀 어려워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가이드를 주고 또 제가 참고할 자료를 줘서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어저께 도왔습니다. 네, 어제 그러면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실 때 약간 통계나 자료 이쪽으로 강점이 있는 걸 발견하셨는데 그쪽으로 추천할 직무나 다른 뭐 회사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과 관리 능력들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 영어 등의 언어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는 1순위를 일단 면세유통 관리 직무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강점이 있어 보였고 두 번째로 추천한다면 차코침에 동일하게 HRD의 업무가 적합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HRD 같은 경우도 결국 교육 기획, 교육 운영, 그리고 효과 측정 등의 업무가 수반되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갖고 있었고 조금만 직무 경험을 더한다면 훨씬 더 기업 입장에서 매력적인 지원자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쌤들의 추천 직무까지 들어봤는데요. 뭐 아직 재면 씨가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나는 앞으로 상반기를 이런 식으로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간략하게나마 계획을 세우신 게 있다면 쌤들에게 점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나요?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게도 그 선생님들께서 카톡이랑 이메일로 추천 채용 기업을 보내주고 계세요. 보내주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들 지금 작성하면서 남은 하반기 보내고 또 상반기에는 추천해주신 거 이렇게 직무 탐색도 하고 기업 탐색도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 갈 예정입니다. 혹시 좀 우선순위를 정해두신 게 있을까요? 뭐 방향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인적성을 먼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영어 점수가 없으시면 그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좀 디테일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둔 게 있으시면 지금 점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혹시 어떤 게 가장 좀 본인이 생각할 때 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제 경험들을 정리를 하고 그 경험들에서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들과 이렇게 매칭시키는 그 작업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면접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에서부터 면접까지 맞아요.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인적성이라든지 이런 정량적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윤 쌤 어떻게 이대로만 준비하면 될까요? 상반기 계획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크게 뭐 틀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적은 기업을 지원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6군데. 예. 그래서 사실 하반기 공채를 이렇게 놓친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앞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기회 폭을 좀 넓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코치님은 더 좀 보완할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아까 각 전형별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성을 더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최대 1년 정도 걸릴 거거든요. 이게 상반기에 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미처 생각 못한 금융권 중심의 채용이나 공기업 중심의 채용이 그나마 세 자릿수 채용이 있지 나머지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뽑거든요. 따라서 어느 정도 내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염두해 두시면서 내년 이맘때에는 웃는 얼굴로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겨울 동안엔 최대 면접을 한 3-4번 정도는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면접을 보시다 보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파편화된 면접들을 자꾸 마주하다 보니까 매번 버전이 바뀌는 것 같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네. 차라리 요 겨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면접을 보셔서 합격까지 하면 너무 좋고요. 합격을 하면 이제 다니면서 또 취업 준비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주로 면접 때 가면 나에게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를 한 번 더 바라봐 주시는구나. 본인도 면접 이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이야기라고 경쟁력 없는 얘기를 하면 안 쳐다보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힐끔 이렇게밖에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면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지금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말해봤더니 나를 좀 쳐다봐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걸 좀 본인도 실전에서 한번 느껴보신다면 보다 더 나은 결말을 면접에서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네. 동일한데 상반기 공채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것은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들이 수시로도 계속 공고가 뜨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원할 직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실 맞는 기업을 찾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을 쌓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그런 태도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이윤 쌤이 다른 기업을 자소서를 작성한 걸 봤을 때 훨씬 괜찮았다라고 네. 해서 아무래도 승무원 쪽에서는 할 말이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소서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면 씨도 이번에 컨설팅을 받으면서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 나가야겠다 감이 좀 잡히셨나요? 네, 아직 그 정보들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큰 뭐 방향성은 좀 잡힌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자소서는 차 코치님이 화요일 날 봐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윤 쌤한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를 어떤 방향으로 네. 좀 끌고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도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결국 면접도 자소서와 연장선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이나 자소서나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진정성을 입증을 할 만한 어떤 팩트나 사실이 없었어요. 주장만 있었지.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지금 승무원 같은 경우는 내세울 사실 서비스 경험이 그렇게 없었기 않죠. 때문에 내용이 안 나왔었던 것 같고 오히려 경험이 있었던 것들은 충분히 쓰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방향성을 잡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코치님이 면접 컨설팅 하는 거를 보셨다고 모의 면접 방송을 보셨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떤 식의 강점이 있고 어떤 식의 약점이 있고 또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역시 이미지죠. 좋은 이미지만큼은 진짜 본인의 큰 무기고 매력입니다. 사실 학습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분위기는 분위기 깡패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분위기를 안고 면접장에서 면접관들한테 호감을 살 수 있다는 점만은 본인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이 강점이 유지될 수 있게끔 나를 끌어줘야 되는 매력도가 분명 요소마다 필요하다고 저는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제가 너무 좋은데 이거 어쩜 좋죠?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접근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생각할 땐 나의 이러한 뻔한 말도 어떻게 들려지는지가 또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진정성 있는 컨설팅을 도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컨설턴트로서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느껴지시나요? 잘 느껴지진 않죠. 근데 같은 얘기도 아무래도 취업이 안 되는 요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적을 하거나 독소를 매뱉는 컨설팅보단 좀 더 그 구직자 고객님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고 헤아려 보고 좀 따뜻하게 분위기를 이끌어서 동기부여형의 어떤 컨설팅을 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는 저의 컨설팅 어떤 방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은 얘기도 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전제를 깔아주느냐에 따라 들려지는 거에 설득이 조금 더 되는 편이 있습니다. 대단한 내용을 지금 말해야 되는 일반 대졸공채가 아니잖아요. 아시죠? 서비스 마인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자격증으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비스 레벨 몇이에요? 뭐 레벨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그걸 나 이거 잘할 수 있다라는 걸 경험 몇 가지 키워드 나열해주면서 책임감 있고 나 세심하고 나 이거 잘하려고 그래서 잘할게요라고만 하시면 설득이 어려우니까 그거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담백하게 가야 되고요. 그 이야기를 아까는 하나를 말씀드렸죠. 하나의 얘기도 그 세심함 꼼꼼함이 내 강점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업무 내용의 무언가를 잘한다를 강점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 나아가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내가 하는 팀, 파트 혹은 내가 캐빈 크루, 그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취지를 갖고 있는지 그 회사의 어떤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작은 미랄 같은 내가 내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우리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얼굴이 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항공사마다 추구하는 고객 지향의 모토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 KLM이 됐건 대한항공이 됐건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하지 마시고요. 나의 이러한 고객의 이런 부분까지 챙길 수 있는 강점은 이러한 나의 세심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이게 KLM이 추구하신다는 이러이러한 비전 실천에 도움이 될 겁니다까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운항 승무원 면접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지금 진행이 안 된 채 자꾸 같은 말을 세심함 반복하시면 세심함이 안 느껴지거든요.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저희가 뭐 면접의 자소서 앞으로 계획까지 정말 토탈 종합적으로 살펴봤는데 재면 씨가 오늘 많은 얘기를 들어서 듣다 보니까 뭐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더 앞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바로 또 물어보실까요? 저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그 윤 선생님한테는 제가 이따 오후에 아시겠지만 면접이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여쭤보고 싶고요. 그 차 코치님께는 그 HRD 쪽을 그 우선순위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쪽 그 인사 쪽이 지원자들이 스펙이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만의 차별점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날카롭네요. 네. 윤 쌤이 먼저 좀 대답해 주실까요? 네, 우선 면접관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를 때는 제가 아직 그분까지는 몰랐습니다로 인정하고 다만 대신 뒤에 자신의 학습 능력을 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습득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든가 제가 그분까지 미처 학습하지 못했는데 제가 빠른 학습으로 필요한 대답을 다음에는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든가 오히려 담백하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척은 하지 말고 좀 담백하게 인정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차 코치님은 아까 네.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아까 대기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께서 나이가 2살만 어리셨다면 실제로 경험을 해볼 것을 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업무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HRD를 담당하는 게 대기업 베이스에서의 HRD가 있고요. 그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HRD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협력업체, HRD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두 군데에 동시 지원을 좀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한 HRD 업체의 최고봉은 생산성 본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사실 소위 말씀하시는 대로 스펙이 많이 필요합니다. 교육학 전공자나 석사를 우대하겠죠. 근데 그런 쪽의 지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 계열 안에 있는 인사 교육 쪽의 일을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실 전공 무관에 가깝습니다. 제 전공이 인도어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HRD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제 입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잘했어요. 왜냐하면 경력 입사자, 신입 입사자 교육을 잘하려면요. 교육학이나 뭐 회사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상자의 특징을 빠르게 캐치해서 올바르게 교육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강사 섭외하고 교육 훈련비 잘 실적 관리하고 이런 일이에요. 꼼꼼하시죠? 엑셀 만질 줄 알죠? 계획적이시죠? 네. 남한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거 싫으시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는 거 좋아하시죠? 예, 거기에 맞는 성향이기 때문에 각각의 경험들을 무조건 다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지금까지 캐빈크루 지원할 때처럼 하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업무의 내용을 먼저 전제로 좀 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육 운영을 할 때엔 강사 섭외 시엔 타부서와 협업을 통해 교육을 운영하고 진행할 때엔 학습자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운영을 하기 위해선과 같은 업무 내용에 준하는 이야기거리를 먼저 적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나의 강점이 과거의 어떤 경험들 속에 비록 다른 경험, 이 경험이어도 어떻게 발현됐는지로 정리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질문까지 해서 오늘 나흘간의 컨설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면 씨, 저희 방송 출연하시면서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감사한, 너무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부모님께 항상 영상 편지를 띄워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1번 카메라 보시면서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띄워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제 예상을 못했는데 이렇게 저 TV에 나왔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도움 많이 받아서 또 좋은 결과로 이끌게까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성공으로 또 가져가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끝입니까? 네, 정말 알겠습니다. 재면 씨 나흘 동안 귀가 닳도록 들으셨는데 이미지가 정말 좋으시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 들은 조언을 꼭 기억하셔서 보완하신다면 내년 상반기에 정말 좋은 결과 네. 있으실 거라 저희는 믿고요. 어려운 결심이셨을 텐데 방송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미포트의 차재원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이윤 컨설턴트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